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정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잠재계층 분석, 영어로는 Latent Class Analysis, 약자로 LCA라고 불리는 통계 모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R을 활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CA를 분석할 수 있는 R 패키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GLCA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LCA 기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동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LCA에 관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시면 오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CA는 관측 개체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 중 하나로서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람의 행태 연구를 시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척도로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약물 사용에 관련된 다수의 설문 문항들을 청소년에게 물어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항의 반응에 따라 청소년들을 소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 연구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잠재계층 분석, 즉 LC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항의 반응에 따라 분류한 그룹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 행태의 특성에 따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분류하고자 하는 그룹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 변수라는 것입니다. LCA에서는 이 잠재 변수를 잠재계층, 즉 Latent Class라 칭합니다. 잠재계층은 직접적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LCA에서는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의 관계를 통해 잠재계층 변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LCA는 여러 개의 범주형 관측 변수에 대한 개인의 응답을 기반으로 잠재 변수, 즉 잠재 계층을 추론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이때 여러 개의 범주형 관측 변수를 Y라고 하고 이러한 관측 변수가 M개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M개의 관측 변수의 연관성을 잠재 계층 변수인 L로 설명하고자 하며 L은 C개의 범주를 갖는 잠재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M개의 관측 변수의 연관성이 잠재 변수인 L을 통해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잠재 변수인 L이 주어진다면 관측 변수인 Y들의 연관성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LCA에는 두 가지의 모수가 존재합니다. 모형을 통해 이 두 가지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수는 각 잠재 계층의 출현율이라 불리우는 감마 모수입니다. 각 잠재 계층의 출현율은 관측 변수를 통해 추출한 잠재 계층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수는 특정 잠재 계층에 속한 개체가 각 관측 변수의 특정 범주에 응답할 확률로서 반응 확률 또는 Item Response Probability라고 불리는 모수입니다. 우리가 추출한 잠재 계층은 이러한 반응 확률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GLCA라는 R 패키지를 활용하여 LCA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LC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딩을 해야 하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R 커맨드 창에서 명령문 두 줄을 시행하시면 GLCA 패키지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 패키지 GLCA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GLCA 함수에는 여러 개의 argument, 즉 인수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한글로 쓰여진 부분이 여러분의 자료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내용은 실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 코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CA를 활용해 분석할 실제 자료입니다. GSS08은 GLCA 패키지에 있는 자료로서 슬라이드에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낙태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항은 특정 상황에서 낙태의 합법적 허용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는데요. 태아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미혼 임신인 경우, 단순히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상황에 대해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6개의 문항을 살펴보시면 첫 3문항은 낙태를 하게 되는 의학 또는 윤리적 사유로 생각되며 뒤에 3개의 문항은 사회 경제적 사유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LCA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각 문항에 반응하는 특성에 따라 소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자 함입니다. 그럼 GSS08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S08 자료의 첫 5라인을 보시는 슬라이드와 함께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개의 문항은 yes 또는 no로 코딩이 되어 있고 6개의 문항 뒤에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및 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간단한 LCA 모형을 적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A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입해야 하는 몇 개의 아규먼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떠한 관측 변수의 반응을 이용하여 잠재 계층을 추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아이템이라는 인수를 통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템의 괄호 안에 GSS08 자료에 있는 6개의 항목, 디펙트부터 노모까지 6개의 항목을 콤마로 구분하여 기입하였습니다. 이는 해당되는 6개 항목의 반응으로 잠재 계층을 추출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 표시 뒤에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이 있다는 것은 공별량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을 의미하는데요. 공별량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규먼트인 데이터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GSS08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클래스는 몇 개의 잠재 계층을 추출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3개의 잠재 계층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n.init이라고 하는 인수입니다. LCA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형이 복잡한 경우는 초기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의 초기값을 사용하고 그 결과 우도값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초기값이 가장 좋은 초기값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개의 초기값을 사용할 것이냐는 정보를 n.init을 통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erbs를 true로 기입하면 명령문 아래와 같이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LCA 함수를 시행하기 위해 몇 개의 잠재 계층을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기입해야 하는데요. 사실 몇 개의 잠재 계층을 추출해야 자료에 잘 적합이 되는지는 사전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적절한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LCA 분석을 하는데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계층의 수가 적으면 해석이 용이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나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적합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잠재 계층의 수가 많으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고 분집을 세분화할 수 있으나 해석이 어렵고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IC, BIC와 같은 정보 기준 또는 부스트랩 검정 등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잠재 계층 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LCA 패키지에서는 모형 비교를 위한 GOF-GLCA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GSS08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R 코드를 통해 3개의 LCA 모형을 적합했는데요. 잠재 계층의 개수가 2개인 모형 적합 결과는 LCA2에 저장이 되어 있고 3개인 모형과 4개인 모형은 각각 LCA3, LCA4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 모형의 아규먼트들은 동일하나 n클래스의 숫자만 2에서 4까지 다른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3개의 모형을 GOF-GLCA 함수를 통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GOF-GLCA 인수로는 비교하고자 하는 모형, 즉 LCA2, LCA3, LCA4를 기입하고 테스트라는 옵션을 통해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비교할 것이냐는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는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를 하고자 boot라는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한 카이스크라는 옵션도 제공을 하지만 잠재 계층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GOF-GLCA 함수를 통한 3개의 모형의 비교 결과입니다. GOF-GLCA 함수는 비교 대상인 모형을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이 모델 1, 3개인 모형이 모델 2, 4개인 모형이 모델 3으로 식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R 결과에 보시듯이
GOF-GLCA 함수는 두 개의 결과표를 제공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Goodness of Fit 테이블이고 두 번째가 Analysis of Deviance 테이블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각 결과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표인 Goodness of Fit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우도비 통계량, Bootstrap 유의 확률 등을 제공합니다. Information Criteria인 AIC, CIAIC, BIC의 값은 낮을수록 좋은 모형을 나타냅니다. 엔트로피는 얼마나 확실하게 잠재 계층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도비 통계량인 G-스퀘어 값은 가장 복잡한 모형인 포화 모형 대비 해당 모형의 적합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화 모형과 적합된 모형 간의 로그 우도 값의 차이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Bootstrap p-value는 해당 모형과 포화 모형을 비교하는 Bootstrap 유의 확률로 일반적으로 0.0으로 설정되어 있는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해당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과표인 Analysis of Deviance 테이블의 해석입니다. 모형의 순서는 모수의 개수가 더 적은, 즉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형부터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앞에 Goodness of Fit 테이블이 해당 모형과 포화 모형을 비교하는 데 있다면 이 결과표의 목적은 해당 모형과 그것보다 단순한 모형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LCA2와 LCA1을 비교하고 LCA3과 LCA2를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표의 디비언스, 즉 이탈도는 간단한 모형이 복잡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며 따라서 값이 클수록 모형 간의 설명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G-스퀘어는 포화 모형과 해당 모형을 비교한 이탈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결과표의 디비언스는 해당 모형과 그 위의 모형 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이탈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ootstrap p-value는 두 모형 비교에 사용되는 Bootstrap 유의 확률로 그 값이 유의 수준, 즉 0.05보다 작으면 해당 모형과 그 위의 모형의 설명력 차이가 유의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의 예제로 돌아가 결과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표인 Goodness of Fit 테이블을 살펴보면 AIC, CIAC, BIC의 모든 값이 모형 2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 2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경우 모형 1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어 엔트로피의 측면에서는 모형 1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ootstrap 검정 결과 모형 1은 유의 확률이 0.00으로 해당 모형이 잘 적합됐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 2의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적합도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Analysis of Deviance 테이블의 해석입니다. 모형 1과 모형 2 비교를 위한 Bootstrap 유의 확률은 0.00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형 1 대비 모형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 2와 모형 3 비교를 위한 Bootstrap 유의 확률은 0.34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차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형 2 대비 모형 3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분석 결과 잠재 계층 수가 3개인 모형 2가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잠재 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선택된 모형의 모수를 통해 추출한 잠재 계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A는 두 가지 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수는 각 잠재 계층의 출현율입니다. 각 잠재 계층의 출현율은 관측 변수를 통해 추출한 잠재 계층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수는 특정 잠재 계층에 속한 개체가 각 관측 변수의 특정 범주에 응답할 확률로서 반응 확률로 불리우는 모수입니다. 우리가 추출한 잠재 계층은 이러한 반응 확률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확률을 통해 자료의 개체를 잠재 계층의 각 범주에 할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후 확률은 각 개체가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체들을 각 잠재 계층에 할당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LCA의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낙태 합법화 예제의 선택된 모형에 대한 GLCA 패키지의 아웃풋을 살펴보고 결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함수를 통해 선택된 모형 LCA 3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합 모형에 사용된 6개의 관측 문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6개의 관측 문항의 범주 yes는 y라는 변수에 1로 배정이 되었고 범주 no는 y라는 변수에 0으로 배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분석한 모형이 Latent Class Analysis, 즉 잠재 계층 모형이며 잠재 계층의 수는 3, 샘플 사이즈는 352명,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는 2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수는 적합도에 관련된 숫자이며 GOF, GLCA 함수를 통해 모형 선택을 할 때 그 의미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모수 추정치입니다. 잠재 계층의 출현율, 즉 크기는 첫 번째 클래스가 약 19%, 두 번째 클래스가 약 46%, 세 번째 클래스가 약 34%로 두 번째 클래스가 가장 큰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두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Item Response Probability Table, 즉 반응 확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각 항목의 yes 범주는 y라는 변수에 1로 할당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Item Response Probability의 첫 테이블은 각 클래스에 속한 개체가 각 문항의 yes, 즉 y는 1이라고 대답할 확률을 나타내고 두 번째 테이블은 각 클래스에 속한 개체가 각 문항의 no라고 대답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6개의 모든 문항에 대해 yes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어떤 이유라도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한 개체들은 6개의 모든 문항에 대해 no로 대답할 확률이 매우 높아 어떤 이유라도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의 개체는 첫 세 문항에 대해서만 yes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인 이유로만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클래스 1의 개체는 모든 관측 변수에 대하여 대체로 no라고 응답하여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모집단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2의 개체는 모든 관측 변수에 대하여 대체로 yes라고 응답하여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집단으로 모집단의 약 46%를 차지하며 클래스 3의 개체는 특정 관측 변수에 대하여만 yes라고 응답하였는데 defect, health, rape 문항에는 대체로 yes로 응답하였고 poor, single, no more 문항에는 대체로 no로 응답하여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낙태는 반대하는 집단으로 생각되며 모집단의 약 34%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CA를 통해 계산된 사후 확률은 자료의 개체를 잠재 계층의 각 범주에 할당할 수 있게 하는데요. 사후 확률은 각 개체가 특정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 계층 구성원의 사후 확률은 각 개체가 관찰 변수의 특정 반응 패턴을 보였을 때 잠재 계층의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보여주므로 LCA에 내재된 개인 지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LCA 분류 확실성의 정도가 높을 때 각 개체는 하나의 잠재 계층 범주에 속할 확률이 크고 나머지 범주에 속할 확률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 예제의 사후 확률을 출력하고 이를 통해 각 개체를 잠재 계층의 범주로 어떻게 할당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확률은 포스트라는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한 모형인 LCA 3의 포스트라는 리스트의 모든 것을 포스테리어에 저장하고 그것을 출력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결과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개체는 poor와 single의 항목에만 no라고 대답한 개체이며 이러한 반응을 보인 개체는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약 97.7%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체는 세 번째 클래스에 할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확률을 갖는 클래스에 할당하는 것을 아래 which.max라는 함수를 통해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제를 통해 보여드린 LCA의 연구 목적은 주로 관측 변수의 응답 패턴에 따라 어떠한 잠재 계층을 식별할 수 있는가 였다면 그 후속 연구에서는 식별된 잠재 계층의 비율이 어떤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의 낙태 합법화 예제에서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낙태의 합법적 허용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잠재계층의 분포 확률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GLCA를 통해 LCA 모형의 공별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age 변수를 공별량으로 도입하는 LCA 분석을 위한 코드입니다. 공별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템의 물결 뒤에 1을 적었었는데 공별량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변수 이름을 1 대신에 적으면 됩니다. 이전에는 초기값을 랜덤으로 생성하였으나 이미 똑같은 구조를 갖는 모형에서 기존에 추정한 응답 확률을 초기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인수가 init.param이며 이전에 선택한 모형, 즉 LCA3 모형의 반응 확률, 즉 raw 모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1살 증가할 때 세 번째 잠재계층에 대한 첫 번째 잠재계층의 OGB는 0.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이는 세 번째 잠재계층 비율과 첫 번째 잠재계층 비율의 차이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GSS08 자료 중 남성에 대해서만 LCA 분석을 한다면 이 페이지의 코드와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대상을 섹스 변수의 메일로만 한정을 하였고 그 외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전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령이 잠재계층 할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별이 남성인 집단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잠재계층 할당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잠재계층 1에 속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잠재계층 2에 속하기보다는 일부 상황에서만 낙태를 반대하는 잠재계층 3에 속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잠재계층 1과 잠재계층 3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잠재계층 모형 LCA 분석을 위한 R 패키지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